네, 극락왕생 듣고 왔습니다. 완전 힙하지 않나요? 아, 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 우리나라의 힘인 것 같아요. 크래프트 맥주도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어떤 흥과 힙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 맥주 사전 빨리 지나가 보죠. 자, 때루아고요. 때루아는 주로 이제 와인에서 쓰이는 얘기죠. 와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기후와 함께 와인이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맥주에도 때루아가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역 몰트 얘기합니다.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요즘은 원하는 스타일의 몰트를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스페셜 몰트는 다른 스타일의 맥주에 사용하면 매우 이상할 정도로 여전히 특정 지역 스타일의 맥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얼마 전에 갔던 생극양조의 어떤 경우가 여기에 맞죠. 국내산 몰트, 뭐 광맥이나 아니면은 강맥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맥주, 그런 어떤 우리나라 품종의 맥주 보리들이 맥주의 향미 혹은 정체성의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게 몰트가 갖고 있는 때루아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런 때루아를 잘 느낄 수 있는 재료는 홉인 것 같아요. 여기도 홉을 얘기하고 있는데 홉 품종 원산지에 따라 매우 특별한 캐릭터를 갖는 경향이 있다. 날씨, 토양, 물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재배된 캐스케이드 홉은 영국 켄트 지역에서 재배된 캐스케이드 홉과는 좀 다른 캐릭터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향만 맡고도 이게 그 홉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 홉이네. 뭐 이건 영국 홉이네. 이건 독일 홉이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때루아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뭐 같은 홉이라도 뭐 다른 어떤 지역에서 또 그 지역만 독특한 캐릭터를 갖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맥주의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때루아가 될 수 있죠. 자연 발효라 또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특정 진정한 때로 갖고 있다고 합법 주장할 수 있다면 아마 와일드 비어일 경우일 것이다. 그 지역에는 야생 효모나 박테리아로 발효를 진행하면 환경이나 심지어 불호를 건설하는 자재 같은 것들이 맥주의 캐릭터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효모 혹은 자연 효모, 미생물 이런 것들이 맥주의 표현이 되면 역시 때루아로 나올 수 있고요. 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물은 실제로 맥주의 어떤 향미적인 어떤 요소로 표현되긴 되게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하고. 하지만 맥주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죠. 물 같은 경우는 맥주에 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때루아로서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맥주에서 때루아가 중요한가? 혹시 지역 특산물로 때루아를 얘기하는 것은 정체성과 진정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또 요소가 될 수도 있죠. 향미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굳이 향미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맥주의 정체성이나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지점에서 이런 때루아들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그런 때루아라는 것을 맥주에서 감지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맥주의 향미뿐만 아니라 그런 맥주를 설명하는 양조사들이나 아니면은 관계된 사람들의 마케팅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양조사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시도들을 할 수 있죠. 뭐 태평양조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효모, 야생 효모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요즘 이제 이런 사워 비어들이 그 국내 크래프트에서는 또 새로운 좀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역시 그것도 때루아로 그 지역에 있는 미생물로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매출로 이어지죠. 자, 트라피스트 수도네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트라피스트는 이제 시토 학파라고 하는 원래 베네딕토 학파가 있었죠. 베네딕토 학파가 있었는데 베네딕토 학파에서 떨어 나온 시토 학파. 너무 베네딕토 학파가 대중적이 됐고 뭐 너무 부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일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제를 갖고 나온 거죠. 나와서 세웠는데 그 역시 또 문제가 되고 또 오래되니까 대중성을 크게 띠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와서 차린 게 트라피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분파죠. 예, 베네딕트 분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라피스트 수도에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트라피스트 맥주, 트라피스트 학파, 트라피스트 수도에서 만드는 맥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저희가 벨기에 갔다 왔잖아요. 그 벨기에 트라피스트 수도원 5곳하고 네덜란드 1곳하고. 근데 여전히 이제 수도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트라피스트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피스트 연합회 ITA라고 불리는 인터내셔널 트라피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맥주들만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부를 수 있고요. 뭐 조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수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수도사의 관리 감독하에 만들어져야 된다, 뭐 수익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증받은 맥주들은 ATP라고 하는 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맥주 사전에 보니까 12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10개로 줄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아헬이 탈락했죠. 탈락한 이유는 수도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 벨기에에서 가장 중요한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베스트 말레입니다. 베스트 말레가 핵심이고요.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벨기에 트라피스트 맥주의 본지는 베스트 말레예요. 그래서 아헬에 있었던 수도사분이 이제 베스트 말레로 갔다고 하고, 이 베스트 말레에서 만든 맥주가 20세기 초에 두벨하고 트리펠이죠. 이 맥주들이 대히트를 치면서 하나의 스타일이 굳어졌고 지금은 벨기에 맥주 스타일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주로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다 안 읽어드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리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트리펠 스타일이죠. 트리펠도 예전에 많이 했죠. 지금 위에서 얘기했지만 트리펠 같은 경우는 베스트 말레에서 1932년인가 이때 만들어진 맥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이제 필스너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밝은 색의 벨기에 맥주를 고민하다 나왔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이 트리펠을 스타일적으로 일단 보자고 하면 일단은 색이 밝죠. 예, 밝은 황금색을 띠고 있고 불투명하면서 알코올 도수는 9도 에서 10도 사이 정도 되는 맥주입니다. 향미적 특징으로는 일단은 서양 배향이 굉장히 중요한 향미적 특징이고요. 쓴맛은 낮고 그 다음에 그 벨기에 효모에서 나오는 그 레지너스하고 페놀릭한 향들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섬세하게 남아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트 말레에서 시작된 두벨, 트리펠, 또 뭐 브린, 뭐 또 뭐 있죠? 브라운 뭐죠? 황금색 에일들, 벨기안 황금색 에일들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효모 향이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페놀 향, 그 다음에 레지너스한 향, 약간의 이스티한 향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 똑같은 효모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두벨, 트리펠, 또 뭐 앵켈, 뭐 싱글 이런 맥주들, 뭐 브린, 그 다음에 뭐죠? 뭐 황금색의 일들. 갑자기 벨기에어로 황금색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종하고 명확히 다른 거예요. 세종은 왈롱 지역에서 시작된, 같은 벨기에지만 남쪽 지역에 시작된 맥주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시작된 맥주 스타일과 그 다음에 세종의 어떤 결이 시작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맥주에서 올라오는 그 효모의 향도 다른 거죠. 세종의 효모향은 조금 더 후추향에 가깝고 좀 그런 느낌, 페놀릭하지만 후추향에 가까운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벨기에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스타일들의 시작을 살펴보면 그 맥주에서 나는 향미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벨지안 다크 스트롱에일, 뭐 벨지안 골든 스트롱에일은 약간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벨지안 골든 스트롱에일, 트리펠, 두벨, 뭐 콰드루펠, 벨지안 뷰린, 뭐 여러 가지 이제 맥주들이
그 공통된 효모의 향들을 갖고 있어요.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말레에서 시작된 효모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세종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트리펠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할 만한 게 요게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은 듀벨이라고 불리우는 맥주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이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같은 경우 듀벨은 1970년대에 시작된 맥주예요. 그리고 이 무르가트 양조장에서 시작됐는데 이 무르가트는 원래 그 어두운색 맥주를 만들려는 그 양조장이었죠. 그런데 이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을 만들면서 참고한 효모가 영국 스코틀랜드 효모입니다. 그래서 듀벨과 트리펠은 비교 테이스팅을 하면 되게 비슷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좀 차이점이 있어요. 듀벨이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지안 그 수도원에서 나온 효모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 효모와 어떻게 만나는 그 접점에서 맥주가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트리펠은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과 외관은 거의 비슷한데 명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벨지안 그 효모들의 향이 뚜렷하고요. 또 하나는 뭐 서양 배향 이런 것도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듀벨과 트리펠은 구별하기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맥주들이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 델리림 트레멘스 같은 맥주들. 델리림 트레멘스는 벨지안 골든 스트롱을 표방하지만 향미적으로는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색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라인딩으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저는 구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델리움 트레멘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매력들을 즐길 수 있는 장점들이 또 있죠. 자, 여기 좀 잠깐만 읽어볼게요. 양조적으로 여기 표현한 글이 있어서 트리펠은 짙고 광택이 난 황금색을 띠는데 이는 부드러운 몰트 풍미와 향을 제공하는 깨끗한 필스너 몰트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런 곡물들은 전체 매실 중량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요게 중요하죠. 발효성 당이 20%까지 첨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탕이 첨가될 수 있는데 당밀도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펠의 향미적인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알코올 도수가 9도까지 올라가는데 끝에 마시면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보통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 단맛이나 바디감에서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트리펠의 되게 재밌는 점이 알코올 도수는 9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풀바디인 건 맞는데 좀 드라이하고 깔끔하게 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알코올 도수 올리는 데 있어서 당밀이나 설탕, 추가적인 당을 사용을 해서 효모가 끝까지 이 당을 먹고 알코올 도수만 올리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펠을 먹고 나면 알코올 도수가 9도인데 왜 이렇게 묵직함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양조적으로 이렇게 몰트에서 올라온 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당을 사용해서 알코올 도수를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잔당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생각보다 깔끔하게 뒤가 떨어지는. 그래서 마시기 되게 편하고요. 트리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어떤 매력 때문에 또 많이 드시기도 하죠. 음식하고 매칭시키도 되게 재밌는 맥주인데 기름진 어떤 고기류랑 같이 매칭을 시키면 그 알코올이나 여기 풍부한 탄산,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어떤 질감들이 음식, 기름진 음식들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굉장히 그 푸드 페어링 측면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맥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내 숙성은 이 스타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트리펠의 독특한 마우스필, 미묘한 풍미, 강한 탄산감이 상당한 기여를 한다. 병내 숙성이 중요합니다. 바틀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트리펠이나 두벨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러니까 케그보다는 병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벨기에에서 케그로 된 맥주들을 트리펠이나 두벨을 먹었을 때는 뭐 이런 어떤 바틀 컨디션에 나오는 그런 미묘한 매력들을 느끼게 되게 힘들었어요. 깔끔하고 마시긴 편한데
그냥 깨끗하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어서 조금 저는 이렇게 조금 더 깊은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고 하면 케그 맥주보다는 병맥주를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홉은 도드라진다고 했는데 글쎄요, 홉은 꽤 도드라지지 않고요. 뭐 허브향 이런 것들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꽃향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 효모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다채로운 향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맥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쓴맛도 그렇게 아주 세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죠. 트리페른이 벨기에 효모가 갖고 있는 원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뭐 계피 정향 후추, 뭐 화이트 페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 후추 향들, 자극적인 향신료 풍미와 사과배 같은 복숭아 바나나와 얘기하는데 배랑 바나나 이런 에스테르 향들이 굉장히 이 트리페르에선 매력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효모에서 나오는 겁니다. 효모가 만들어지는 정향은 아니에요. 후추, 흰 후추 향이 좀 더 맞고요. 그 다음에 배향 혹은 옅은 바나나 향, 요게 맞습니다. 요게 다 효모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요 트리페르의 향미를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맥주고 지금 뭐 와인앤모어 같은 데서 많이 팔고 있는데 특히 보이시면 좀 드세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알쓸맥잡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6월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